러시아한테. 그래서 그렇게 찬반 그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자신감에 넘치고 좀 나쁘게 말하면 큰 소리 뻥뻥 치고 기고만장해 있는 게 이런 거를 믿는 구석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겠죠. 예.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국민에 많이 속해 있으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역사적 배경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그래서 특히 올해 2014년도 2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반도에다가 러시아 군대를 배치하고 병력을 배치했을 때 야 이러다 진짜 전쟁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죠. 좀 굉장히 살벌했었죠. 네. 그래서 자 다시 11월 12일 수요일자 신문기사로 돌아가서 자 다급해진 푸틴 동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푸틴이 다급해졌을까요? 첫 번째, 아까 기사에서 언급을 했죠. 루블화의 가치가 무려 38% 정도 급락을 해버렸어요. 폭락을 한 거죠. 예? 자국 화폐의 가치가 폭락을 했다. 그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가가 치솟겠죠. 그럼 서민들은 죽죠, 죽어. 그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이렇게 되면 덩달아서 지지율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죠. 먹고 살기 힘들겠다, 못 살겠다 이러는데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급해집니다. 그리고 푸틴이 다급해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자, 이거는 2014년 9월 27일 토일자 신문인데 한국경제, 물론 한국경제죠. 푸틴의 역공, 서방기업 자산 압류, 미국, EU 제재의 보복 법안 추진. 뭐냐? 서방 세계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푸틴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막 먹으려고 하니까 저건 불법행위다, 침략행위다 그래가지고 명분을 그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죠. 침략행위고 불법행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한테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가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많이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게 뭐냐면요. 러시아의 러시아 내에 있는 러시아 국적의 기업 또는 러시아 정부가 서방 세계에서 채권을, 외화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대표적인 거고요. 그 밖의 것들은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그 밖의 것들을 보자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순 없고, 그냥 쭉 그냥 짚는 정도로, 러시아 기업의 달러 거래를 중단시켜 버렸고요. 서방의 원유 시추 관련 기술을 러시아 이전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극해와 심해 원유 시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 거죠.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또 러시아의 국영은행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줄을 쬐다 그러잖아요. 북한에서도 우리 핵실험한다, 미사일 발사했다 한 번씩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자산을 동결하고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돈줄을 쬐버리는 거죠. 돈줄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숨을 못 쉬게. 어떻게 막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달러화나 유로화로 표시된 그런 채권을 발행을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게 타격이 엄청 크죠. 왜? 자금 조달을 못 해오니까 그러면. 그 밖에 거는 러시아 국영은행의 또는 러시아 기업의 유럽 자본시장 내에서의 주식 채권발, 즉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국영은행이나 기업들이 유럽, 독일 자본시장에 가갖고 주식을 못 사고 주식을 산다거나 채권을 사고 이런 걸 못하게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러시아가 신규 무기를 수출을 못하게, 그죠? 러시아산 무기를 사주지 않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 다음에 원유 시추 또는 군수 관련된 장비를 수출을 못하게 또 막아버렸죠. 푸틴 측근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죠. 자산 동결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자산을 강제적으로 빼앗아버렸다고요. 몰수해버렸다고요. 자, 러시아 국적 항공기의 유럽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그죠? 대충 이런 식의 이제 제재를 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국영은행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돈줄을 막아버렸다는 거죠. 그죠? 채권 발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2014년 9월 27일 토일자 신문 푸틴. 그러니까 이제 푸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냐면요. 자,
그거 아까 얘기했죠. 도주를 막았다. 즉 달러화나 유로화로 표시되는 채권을 발행을 못하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뭐야? 돈을 빌려오는 거죠. 내가 꼬우는 거죠. 채권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채권이 팔렸어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채권을 내가 발행을 했는데 그게 다 팔려버렸네. 예를 들면 뭐 1,000억어치가 1조가 팔려버렸다 채권이. 그 말은 뭐야? 1조의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한테. 근데 들어올 때 달러나 혹은 유로화로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루블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다. 이게 왜 타격이 크냐? 이렇게 되면요 외환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외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중앙은행에 달러가 모자라, 유로화가 모자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국 입장, 러시아는 루블화죠. 루블화 입장에서 보면 루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환율이 천정부지를 치솟죠. 그러면 물가가 또 천정부지를 치솟습니다. 왜?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네 지금. 달러가 졸라 비싸네 지금. 그럼 수입 물가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타격이 크다는 거고요. 외환이 우리나라 1997년인가 98년에 외환 위기 IMF 사태가 왜 벌어졌어요?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달러가 없는 거야 지금. 달러가 바닥에 나버렸어. 그래서 환율이 막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폭등했고 그랬잖아요. 이 외환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환. 아니 외환이 뭐가 중요해? 달러 없으면 어때?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물건 사고 파. 내가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삼성전자 그 LED TV 이번에 하나 하이마트 가서 사는데 뭐 달러로 주고 사나 내가? 그거 지불할 때? 결제할 때? 원화로 주는데? 이거 얼마야?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여기 있어요. 원화로 주잖아요. 그럼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참 정말 바보 같은 그죠?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